자, 25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 문학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쉬워요. 22에서 27번입니다. 자,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가, 백석의 북방에서 정형웅에게. 나, 현대시 문태준의 살얼음 같은데 투 생가. 다, 수필 유본의 이문원 도종기. 자, 문제 먼저 확인하고 지문 분석하겠습니다. 가나다의 공통점.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선지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태반을 보고 1, 2, 3, 4, 5번 먼저 제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4번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 있는데 1, 2, 3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4번과 5번은 좀 섞여 있죠. 25번 박스 문제다. 그 다음에 26번 포인트 문제입니다. A와 B 되어 있고요.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네. 1, 2번은. 그리고 3, 4, 5번은 섞여 있습니다. 자, 선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할 때는 이게 끊어져 있는지 섞여 있는지, 즉 정보가 같이 봐야 되는 정보인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갈 것. 27번 보기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지금 박스가 이문원 노종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다하고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다 보기 전에 먼저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문을 보도록 하지요.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자, 표면적 화자 나타나 있네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어디로 갔을까?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한영을, 음산을, 아무르를, 숭가리를. 자, 여기 좀 나열했네. 나열과 열거입니다. 장소들 나열했습니다. 자, 자신이 떠난 장소들을 열거를 하고 있네요. 자, 문맥이 파악하기니까 기억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2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했죠.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우선 보류해 놓겠습니다. 북방으로 포괄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따져주면은 1번은 우리가 제껴볼 수 있겠죠. 다시 지문입니다.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자, 그러면 이때 범, 사슴, 너구리, 송어, 메기, 개구리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고향 이미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기 때문에. 자, 어쨌든 1년에서 나오는 것은 떠났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년.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자, 감정이입 해놨죠?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진짜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마치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픈 것처럼 표현했어요. 갈대와 장풍의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의인어 들어갔네.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서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맞죠?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네요. 자, 북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충 요거는 북쪽이구나 이렇게 돼 있다. 아하, 제목이 북방에서 이렇게 돼 있었네요.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향 이미지 삭제할게요. 괜히 설레발 쳤다가 틀렸을 것 같아. 디귿입니다. 오로촌이 멧돛을 잡아. 멧돛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오로촌이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가 다 북방의 이미지구나. 에헤. 나는 그때 아무 저 디귿 우리가 봐야 되겠죠? 쏘리 문맥음이 파악하기 3번입니다. 디귿에서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통사 구조로 제시했죠. 비슷한 문장 방식 제시했습니다.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보여주면 맞네. 자, 그러면 아까 선제 1번 이것도 맞네요. 여기 북방이기 때문에. 자, 다시 지문입니다.
나는 그때, 이때 그때가 뭡니까? 떠날 때. 그때는 떠날 때. 북방을 떠날 때.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자, 리을입니다. 24에 4번. 아, 미음까지 봐야 되겠네요. 쏘리. 여기 섞여 있었구나.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자, 슬픔도 시름도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죠.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자,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 그리고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저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리을과 미음을 볼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참으로 요거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없이라고 했는데 미음에서는 쫓겨라고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4번.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맞죠?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자, 상반된 상황입니까? 상황? 아니죠.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뭐였어요? 화자가 북방을 떠났다는 거. 처음에 떠날 때는 시름도 슬픔도 없이. 자, 그런데 지금 어떻다? 미음에 와서는 시름도 슬픔과 시름에 쫓겨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황이 시간의 추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치된다라기보다는 정서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계속해서 보고 5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너가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서 없다. 자, 그래서 비읍에서는 어떻게 외로움, 그렇죠? 화자의 또 외로운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쓸쓸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비읍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예, 맞죠? 쓸쓸한 이미지였습니다. 따라서 2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북방에서 정형농에게. 그래서 북방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처음에는 뭐 슬프거나 또는 뭐 시름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름과 슬픔에 쫓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변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나 작품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25번의 박스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안에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의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자, 회상적이군요.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시린 기억. 그러니까 옛날 유년 시절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네요. 자, 25번 박스를 받고 이번에는 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죠. 겨울 아침 언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고 시간적 배경 나와 있죠. 그리고 공간, 물가 나와 있습니다. 즉, 계절적,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어요.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자, 이때 창이 바로 뭡니까? 얼음. 얼었단 얘기죠.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자,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부분 문제 푸는 게 있었나? 네, 있네요. 26번에 1번과 2번은 우리가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A는 화자의 이상향을 형성하는. 2번은 누가 봐도 아니다. 예. 자, 그러면 2번을 제껴놓고, 물고기는 지붕을 둔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의 방이 한눈에 환했다. 자, 우리가 박스를 보고 들어왔죠? 이게 강물이 얼은 겁니다. 물이 얼었어. 그래서 그 밑에 보이는 물고기를 보고 있어요. 나의 생가 같았다. 뭐가요? 이 물고기의 방이.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자, 이 생가의 식구들이 이게 뭐야? 원관념이. 이때 원관념은 물고기죠. 자, 우리가 박스에서 본 것처럼 이 얼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물고기들. 이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의 생가의 이미지와 겹쳐서 보고 있습니다. 저절 갓된 어린 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틈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마음아 돈호법 썼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돈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시적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 생가는 그렇게 썩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25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23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회 1번.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의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보고 있고요. 두 번째,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을 표현했고, 저절 갓된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진화했던 자신의 모습 아니죠. 이때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는 나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문에서. 어디 보자. 나를 못 알아보고 그느끼 놀고, 이 부분. 어미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나가 아니라 어미들. 따라서 25에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5. 화자는 마음아 너는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이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잡고 있음을 드러낸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23번 봐야 되겠죠? 아, 이거 제껴야 되는데 못 제꼈네.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읽어가면서 제낄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생가를 봤으니까 먼저 나를 한번 제껴볼까요?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낀다. 그렇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낀 수치심 없고요.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억한다. 아니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난다. 뭐 그럴 것 같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한다. 말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1번과 4번 앞부분 태반.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난다. 자, 태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자, 돌아왔으나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그리고서 없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희망이 드러난 공간 안 되죠? 상실감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7번의 박스를 보고 달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문원 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 노종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이런 감정이 어떤 관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 자, 다 보겠습니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100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졌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서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체 같았다.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12개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 나무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나무를 받쳤다라고 되어 있고 기둥이 모두 12개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100여 년이 됐으니까 좀 늙은 나무죠. 이것을 받치는 기둥. 좌우에 책을 쌓아놓고 교종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쏴쏴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들이온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한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대궐 안 관청에 있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나무 주변을 산책을 하면은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를 훌쩍 떠나 있는 기분이 듭니다. 자,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기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6번입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번은 우리가 제껴놨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죠. 자, 26의 1번. B는 글쓴이의 의지를 붙든 아니고, 이거 당연히 아니죠. 그 오래된 나무를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자, 3번. A는 B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자, A는 뭐였습니까? 까먹었다. A가 어디 갔어? A를 찾겠습니다. 미안합니다. A. 살얼음의 창. 예. 살얼음의 창은 B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아니죠. 책임감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생가를 떠올리겠습니다. B는 기둥은 A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삶 극복한다 아니에요. A와 B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 창을 통해서, 그쵸? 그 다음에 기둥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주변에 대해서 뭐 대궐, 궁궐, 그리고 뭐 관청 아니지만 뭐 새로운 어떤 그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B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5번. 자, 다시 질문입니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귤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들이워도 잘라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주는 기둥이 없으며 아까 B 부분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자, 깨달음 나오네.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자, 여기는 유추 들어가는 거죠. 유비추리. 뿔을 잘라내야 온전할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기둥을 받쳐줘서 이 늙은 나무가 번성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26번에 다 5번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22번입니다.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침해. 자, 우리가 이 공통점 묻는 것은 지금 방금 봤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거 없고. 2번.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부가 이거 아니고요. 3번.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 드러냈다. 자, 다에 있죠? 유추 있었습니다. 유추. 자, 있으면 2번으로 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2번은 뭐였습니까? 이 살얼음의 창을 통해서 물고기네 방을 보면서 나의 생각 같았다. 비유했죠. 직유했습니다. 그러면 A에는 뭐가 있었나요? 자, 아까 문제랑 이어졌던 건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 그 은유죠, 은유. 예. 태반은 뭡니까? 태반. 그 태아를 감싸고 있는 것들. 그걸 태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 뭐가 됩니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게 공통점이죠. 자, 나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탄적 어조로 대상이 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낸다. 자, 영탄적 어조는 이거죠. 자, 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고요. 5번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된 그리움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 23번 풀었고 24번, 25번, 26번 다 했습니다. 자, 27번 문제가 되겠네요.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관점으로 감상해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이무는 동쪽 늙은 나무가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고요.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무는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나무를 보고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지가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글쓴이가 이무는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자, 지금 문제들을 쭉 봤는데 문제 수준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아니고 지문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복합 갈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